여러분 안녕하세요. 3,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퇴직연금 투자법 2021년 3월 ETF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달의 포트폴리오 성과 리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달 금융시장 변동 사항 좀 볼게요. 일단 한눈에 보시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좀 약했고요. 채권시장에서는 큰 폭의 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채권시장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국내 환율도 올랐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뭐 유가, 구리 할 것 없이 산업용 원자재 위주로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월 달의 금융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상승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주식시장의 경우에 글로벌 금리가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졌는데요. 특히나 이 할인율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성장주라던가 기술주 위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6%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그리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지표, 고용지표 이런 것도 좋았고요. 그로 인해서 가치주 또 컨택트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뭐 이 와중에 한 1.4%대 상승을 보였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2월 달에 가장 크게 이제 휘둘렸던 게 바로 이제 채권 시장인데 지금 뭐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뭐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미국채 10년 금리가 40bp 넘게 상승을 했고요. 국내 10년 금리도 20bp 가깝게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투자의 성과는 상당히 부진하게 됩니다.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 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목 국채 금리와 물가 연동 국채 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래가지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이 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연준이 최근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이 파월 의장의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대담이 있었는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누그러뜨려 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뭐 별로 그런 어떤 발언들이 없었고요.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표현 중에 최근의 금리 상승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전날인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즉 연준 내에서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했는데 그냥 뭐 최근에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네 약간 이 정도지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금리 상승을 제어하자 뭐 이런 정도까지 아직 심각성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아직도 한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미국의 1.9조 달러 경기부양체계, 국내 또 재난지원금 이것 때문에 국채 발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뭐 수출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약재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달러화가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이 미국의 재정 적자 정책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뭐 항상 전망이 쏠리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92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달러 보유 이원의 확대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환율도 지금 1126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가장 뜨거웠던 시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원자재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10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이 뭐 월간 거의 18%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닥터 카퍼라고 하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이 구리 가격도 지금 지난 2월 달에 15% 가깝게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이 안전자산의 대용치라고 할 수 있는 금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 돈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법정통화의 반대급부에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 6천만원 넘어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5,700만원대인데, 월간 상승률이 무려 50% 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영상들 보시면 제가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도 이 자산의 한 축으로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정통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2월달 금융시장 동향 말씀드렸고요. 자, 그로 인해서 제 2월달에 ETF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과를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1월 대비 2월의 포트폴리오는 저는 주식 비중을 좀 높였었어요. 1월에 24%에서 33%가 높였고요. 이제 리츠 비중을 좀 줄이면서 주식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다른 거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TDF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실제로 줄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한 성과를 보면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다 보여드리는데, 이 종목마다 이제 가중치는 좀 달라요. 어떤 것들은 조금 많이 들고 있고 어떤 것은 좀 적게 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제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월 평균으로 마이너스 1.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월달 포트가 월간으로 5%를 좀 넘어갔었는데 2월에는 좀 부진한 성과를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크게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저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월 달에 이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했던 게, 그래도 이 주가가 이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2월 달에 이제 제외하고 신규 편입을 했었냐면, 일단은 2월 달에 제외했던 종목은 이 원유 선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SG 사회 책임 투자, 자동차, 2차전지 산업 ETF를 제외를 했었는데, 사실 이 원유는 좀 아까워요. 이게 2월 달에 13%까지 수익률 나왔는데, 요건 조금 아깝습니다. 저는 그냥 유가가 충분히 좀 올라와서, 원유 대신 농산물 ETF로 좀 갈아 낀다고 켰는데, 농산물 ETF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합이었는데 워낙 유가가 높게 가서 요건 좀 아까웠고요. 반면에 코덱스 자동차하고 2차 전지를 뺐던 거는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ETF를 제외한 바로 그 다음날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애플카 공동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무산됐죠. 그때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애플은 기술을 공유하기 싫어하고 현대차는 하청업체로는 남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러면서 그동안 자동차 종목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끊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차익 실현적인 측면에서 좀 뺐는데 그것들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편입했던 종목들의 성과를 보면 일단은 좋았던 거는, 제가 2월 달에 신규 편입하고 리밸런싱 했던 거의 특징은 결국 이제 컨택트 종목들, 그리고 좀 덜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철강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레저, 예, 그 다음에 은행주, 방송, 통신, 화장품 종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의 성과를 조금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편입을 시켰는데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할인율 높아진 부분들이 이제 성장주라던가 내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거, 미래의 기대이익을 땡겨온 것들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주도 상당히 추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150도 뭐 제약주하고 중소형주 위주로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도 아무래도 이것도 미래의 어떤 기업의 이익들을 좀 끌어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좋게 봤지만 전반적으로 2월달 시장에서 이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의 약세 흐름들을 좀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2월 달에 성과를 리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3월에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바꾸지는 않았고요. 두 종목을 비중을 축소하고 5종목을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를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고 어떤 거를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방송통신인데 일단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게 이제 쿠팡 리츠라고 많이 불리죠. 쿠팡이 나이스에 상장을 하기로 하면서 상당히 좋았던 건데 이미 1월 달에 성과가 많이 났었어요. 2월 달에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미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일단은 조금 차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다 팔진 않을 거고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면서 이 돈으로 좀 다른 걸 사겠다 싶어서 일단은 뭘 줄여야 뭘 더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주 5G 관련하고 뭐 안정적인 통신주 얘도 나쁘진 않았는데 뭐 일단은 좀 먹은 거에서 조금 덜어내고 역시 뭐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먹고 있는 것 중에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조금 줄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줄여서 뭘 더 살 거냐 요렇게 네 종목입니다. 일단은 그 여행 레저 인데요. 2월 달에도 성과가 좋았어요. 9% 넘게 나왔는데 일단 이제 컨셉은 저는 계속 이제 컨택트 관련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조만간에 이제 백신이 이렇게 국민들 이렇게 접종하는 비중도 높아지다 보면 분명히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거고 사람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행 가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막 여행 가고 싶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비중을 좀 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마스크가 뭐 완전히 벗는 날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역시 이것도 향후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게 되면 화장품에 대한 또 어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냐 싶어서 역시 추가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럭셔리 최근에 뭐 그 국내에서도 보면은 그 명품 그 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고 하잖아요. 이 보복 소비에 따른 글로벌 럭셔리 수요 증가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자동차인데 이거는 지난달에 뺐던 거 지금 다시 넣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뭐 애플카가 무산되면서 조금 애매해지긴 했지만 국내 자동차들이 계속 이제 전기차로 조금 수요를 좀 늘리고 있고 역시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이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뭐
이 자동차라고 하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종목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비싸서 많이 먹었으니까 좀 털고 다른 거 사자는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조금 채워 넣는 정도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달 포트폴리오의 모습은 가치주하고 이제 컨택트주 종목들을 좀 넣는 뭐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월달하고 3월달하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일단 현금 비중을 줄였고요. 현금 있는 거 마저 더 사서 주식도 조금 더 사고 채권도 조금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부담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결과물들이고 연준은 여전히 완화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통해서 이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의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아직 신호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위험자산에서 완전히 발을 뺄 때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대신 종목하고 섹터 스타일은 분명히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성장주와 기술주 비중은 조금 줄이고 반대급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주와 그다음에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늘리는 쪽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은 주시장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 저울질을 해 본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주식이 좋고 압도적으로 채권이 안 좋았지만 이제 조금씩 채권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주식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주식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긴 하는데 조금 더 금리가 좀 상승하고 주식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아예 좀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 늘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다음 달일지 다다음 달일지 그거는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려고 하고요. 일단 3월 달까지는 아직은 주식의 전체 비중을 확 줄여서 채권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주식 내에서 이 종목과 섹터를 조정하는 형태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 달에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3월 퇴직연금 ETF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또 다음 달에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